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지난 26일이었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떠들썩해졌습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주택 매매 거래 시 청약과 대출 그리고 세금 등의 제한이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어떤 향방을 보이게 될까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국내의 거시 경제 상황, 세계적인 전 세계의 거시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급격하게 지난주에 또 올렸죠. 인상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지난주에 수요일에 또 해제 지역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들,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아니면 부동산들이 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강의편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한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다, 문의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해 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가 안 된다면 문자라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문자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585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2곳 투자처 보유일 경우 한 곳은 현금 청산 대상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속 통합기획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에 대해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신속통합기획에 보유를 2군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언제 투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개를 다 재개발 구역에 이제 지정될 곳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현금 청산 대상인가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언제 취득하셨나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건 어느 다른 사람들한테 부동산에 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건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님은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기획. 자, 이 신속통합 기획은 뭐죠?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위해서 기획을 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죠. 이 재개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복합 사업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신속도 있고, 일반 그냥 신속이 아닌 민간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개발은 바로 도정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꽉 짜여져서
아주 상세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정법입니다. 자, 이 도정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두 채를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한 채, 신속통합 한 채,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하나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거죠. 5년 재당첨 제한. 이 도정법에서 2017년 8위 대책이었죠. 이 8위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물건을 두 개를 소유를 하게 되면 8월 1일 이후에 소유를 하게 되면 한 채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을 해놨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이 했는데 그 실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요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2017년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서울에 투기과열지구죠. 서울은 이번에 해제됐을 때도 서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했을 때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이 주택이 이 10월 24일 날 이후에 취득을 해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고 하면 이 새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종전주택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5년이 지나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두 주택 모두 신속통합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 전에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만약에 두 채를 모두 보유를 하셨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채 다 모두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채는 2017년 이전에 취득을 했는데 이 한 채는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 1번 주택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5년 동안은 2번 주택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 간의 사업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두 번째 주택 분양 신청을 5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두 채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재빨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빨리빨리 진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겠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그 이후에 120일 이내에 분양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 공고를 하게 돼 있고 30일과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둘 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한 채는 현금청산 대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주택을 매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버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돼 버리죠.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분양 신청하기 전에 가급적 한 채는 매도하시는 게 시청자님이 더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한 채를 만약에 분양 신청 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그 다음번에 한번 다시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자님께서 이 두 채 모두 10월 24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두 채 중에 한 채라도 10월 24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으면 재개발의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한 채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분양 신청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득 시기에 따라서 현금 청산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나 한 곳을 매도하게 돼서 또 다른 투자 계획 갖고 계시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62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3단지 102제곱미터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3단지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3단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31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뭐 거래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쪽 일대에 파인타운 일대가 보면 가격대가 뭐 한 14에서 1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장지동이긴 하지만 송파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바로 잠실이죠. 잠실이 있고 오른쪽 바로 옆에는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그러니까 일단 잠실 쪽은 위로 올라가면 오금이나 잠실 쪽은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아래쪽에 위례도 북위례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례가 신도시가 완성이 되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송파구 일대가 다시 탈바꿈이 되건 둘 간의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해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 경기 침체 시기가 지나게 된다면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도 가격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되게 뭐 고민은 많으실 텐데 시청자님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매도를 고민하시잖아요. 매도 고민을 하시는데 이 고민할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하면 상급지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상급지로 이동하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매도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고 내가 아파트 값 떨어질 게 무서워서 전세나 아니면 임대로 거주를 하고 그냥 현금은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택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락할 때 최저점을 잡을 수가 없고 상승할 때 최고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즉시 갈아타시기를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고 나는 현금만 보유하고 있겠어. 내 집은 일단 팔고 보겠어 라고 하시면 그건 절대 하지 마시라. 특히나 서울 같은 이런 핵심 지역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 불안하다 그러시면 전세나 임대로 들어가시되 이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걸 뭐 코인에다 넣는다든지 주식에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금에다 산다든지 달러를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그런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 페드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지난 150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10년 단위로 끊었을 때 이 10년 단위에서 가장 잃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게 뭐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를 봤을 때 부동산이 가장 높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제2의 투자를 하실 때도 분명히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동산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뭡니까? 뭐 상가일까요? 토지일까요? 아니죠. 주택이죠. 주택인데 이 주택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고 남아있는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이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죠. 이 아파트가 될 만한 다세대 빌라라고 하죠. 이 다세대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다세대를 투자를 하실 때도 위치를 잘 봐야 되겠죠.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아니면 노후된 주택지라서 곧 재개발이 될 만한 위치냐, 아니면 한참 걸려서 아직까지도 신축들이 많아가지고 한참 걸릴 위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제2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꼭 한번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의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내가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상급지로 가겠다 하면 즉시 이사를 가시기를 권하겠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팔고 싶다 그러면 내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제2의 투자로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제2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되 아파트가 꼭 안 되면 자금이 부족하면 다세대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꼭 뭐죠? S가 나와야 되겠죠. 석세스가 나와야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거나 혹은 만약에 매도하고 다른 곳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급지로의 이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나 시장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지켜보셔야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다세대 주택 작은 거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 오래된 건데, 음, 매도를 해야 될지, 음.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그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자세한 주소나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신길동 네, 189-10. 네. 189에 10. 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고요. 여기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아, 예, 20년도 넘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 지금 임대 주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 이걸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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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은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거주는 다른데 하고 있어요. 아, 거주는 다른 데 하고 계시고요. 네, 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예, 일단 주택은 그러면 총 두 채이신 거예요? 네, 네, 거주 아파트에 계시고 지금 또 한 채는 다세대 네, 신길동이죠. 네, 네, 자, 신길동 일대가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뉴타운도 있었고 지금도 그 뉴타운 해제됐던 구역들이 다들 재개발한다고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공공복합 사업이니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외의 지정 부분들에 대해서 막 지정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쪽이 장운고등학교 옆 쪽이네요. 예, 예, 바로 거기에요. 예, 지금 우리 보면 신길 뉴타운이 여기 보면 해제됐던 구역들 있잖아요. 네, 이쪽도 그렇고 공공복합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신길 뉴타운 신길 2구역이네요. 네, 이 구역 옆이에요. 그러니까 2구역에 포함은 되지 않고 네, 지금 옆에 이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신길 4, 1구역, 2구역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일단 신길 2구역에 포함이 되었으면 지금 전화하실 필요도 없을 텐데 네, 네, 2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조금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20년 정도 보유했다고 그러셨죠? 네, 20년도 더 됐어요. 다세대 20년 보유. 네, 이거 만약에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데 네, 매도를 하라 그러면 네. 매도하고 나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글쎄, 한 5, 6천? 5, 6천 정도 되세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이 조금 더 있으세요? 글쎄요, 조금은 더,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네, 일단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향후에도 재개발이 재척돼 있는 구역들이 재개발을 또 진행을 하면 좋은데 진행이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다만 한 여기다가 한 5천이라도 더 보탤 수 있다. 그러면 네. 제가 한 군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냥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20년 동안 들고 왔는데 내가 지금 네. 정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면 매도하실 필요는 네.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예, 무슨 빌라들만 돼 있어서 네. 사업성이 뭐 좀 안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예. 갖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나 싶어서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만약에 사업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도를 하셨어요. 만약에 네. 매도를 하시면 그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유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개발이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 있는 빌라라 하더라도 네. 요즘 그렇죠. 우리 임대가 있죠. 네. 전세가. 지금 전세 주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전세가 예전에 20년 전에 보유하셨을 때보다 올랐나요? 내렸나요? 올랐죠. 올랐죠. 네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니까 우리 전세가보다는 매매가가 더 높죠. 네. 매가가 더 높단 말입니다. 네네.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두고 항상 매가가 임대가보다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앞으로도 그렇긴 하겠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내가 이 5천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고 놔두고 계속 쓰는 것보다는 네. 많이 올라가지 않는 재개발 지역이 아닌 빌라일지라도 대신에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빌라입니다. 여기 신길동은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예, 서울의 위치가 좋은 지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다.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라는 거고 현금을 보유할 바에는 네. 내가 정 현금이 급하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아.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어떻게든 자금을 조금 더 마련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시면 네. 제가 다른 곳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좀 더 빨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서울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투자를 다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네. 매도는 지금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게 더 이제 오래됐으니까 네. 재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낡아가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낡아가면요. 주변 지역들도 다 같이 낡아가요. 네. 예, 주변 지역들도 다 같이 낡아가면 노후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네. 예, 노후도가 올라가면 그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있고요. 크게는 재개발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고민하지 사업성이 말고 좀 내가 지금 당장 별로 돈이 없어. 급하지 않은데 매도를 한다. 그거는 노고요. 네. 내가 더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없어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고요? 예, 계속해서 올라갈 지역입니다. 아, 네. 예, 만약에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자금을 더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마음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시장의 상황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시 매도 계획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71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중인데요. 퇴직금 2억 원으로 노후 대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2억 원 정도이고 그냥 여유자금이 아니라 퇴직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집값도 올리면서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시청자분을 위해서 노후 대비 마련해 주시죠. 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분은 이제 1주택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 이제 2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더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1주택자인데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이라면 뭐 어디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하겠지만 지방에 계시더라도 만약 서울에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순간 2주택자 되는 순간 취득세가 바로 8.4%가 나오죠. 취득세 8%에
지방교육세 0.4%가 붙어서 8.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비싸게, 이런 상황에서 더 비싸게 산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 연세가 뭐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0에서 퇴직금 이익을 가지고 내가 수익형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차익형에 투자를 한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건데요. 수익형은 그런 거죠. 내가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쓸 거다. 이런 내용이고, 시세 차익은 그래도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차익을 가지고 다시 뭐 제2의 투자를 한다든지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노후 생활을 영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0세 정도가 되셨는데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10년 이상은 가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20년이라고 보고 우리가 뭐 80에 어떻게 뭐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뒤를 돌아봤을 때 뭐 한 반만 뚝 잘라가지고 10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수익형이 좋을까요? 차익형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결론은 수익형이, 차익형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수익형 내가 월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0년이면 1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10년이면 우리 뭐 아파트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빌라 같은 경우더라도 10년 동안 1억이 안 오르겠습니까? 훨씬 더 오릅니다. 아무리 중간에 어떤 한파가 와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면 안 오른 게 없단 말이죠. 지금 고점이더라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랐는 게 전 고점보다는 더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차익형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퇴직금 2억으로 내가 차익형을 하고 싶은데 그럼 답변이 듣고 싶은 게, 나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군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꼭 거기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여기 그렸는데 제가 뭐 서울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를 놔두었는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보입니다. 여기 장승배기역이라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신대방 삼거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대방 삼거리역인데 이게 지금 초록색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죠. 강남으로 들어갑니다. 이 초록색 지하철 노선이 바로 7호선입니다. 7호선. 자, 강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노선이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장승배기역 위쪽에 북쪽으로 해서 바로 여의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흑석동에 흑석 뉴타운이 있죠. 두 개의 뉴타운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여기 상도동이 있어요. 이 상도동이 있는데 여기 상도동이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도동이 보면요. 우리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장승배기역과 신대방 삼거리역 사이에 상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 상도 14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상도 15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신속의 공모 예정입니다. 예정이라서 지금 동의서를 계속해서 걷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바로 옆에 상도 15구역과 14구역 사이에 보면 여기 상도 푸르지오라고 해서 예전에 11구역이었어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그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는 여기가 자이 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지역주택 조합을 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그 자이 스타리움 바로 아래에 보면 여기 또 모아타운 한다고 진행 중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큰 구역이 다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만약에 노후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노후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재개발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당연히 옆에 나랑 같은 가지고 있는 빌라가 뭐 4억대를 갖고 있는데 저 빌라는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8억이 됐어. 그러면 나도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막 재개발이 하고 싶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신대방 상거리와 장승배기역 사이에 가운데 지역에 노후도가 충분히 만족하는 지역에 여기에 재개발을 지금 전혀 시행을 주민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후도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개발을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바로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500m, 장승배기역에서 500m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도가 60%입니다. 60% 이상만 되면 그 외에 몇 가지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들만 만족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면 뭐 원효로 일가 효창동 다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해서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위에 보면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그랬죠. 노량진 뉴타운 옆에 흑성 뉴타운 해서 여기가 주거벨트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2주택이 되는 순간 취득세가 8.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8.4%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신축되는 빌라를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가지고 신축되는 빌라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취득을 하시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득세의 85%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85% 감면받으면 원래 내야 될 취득세 8.4%에 15%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1주택자와 동일한 거의 동일한 취득세만 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노후도가 만족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가셔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서 2억의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다 4억, 5억씩 들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미리 알고 가서 선점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라든가 연령대 등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임장활동 발품 팔아서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052번님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불광동의 다세대 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 자세한 주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불광동 다세대 주택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불광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불광동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불광동에 보면 여기 이제 다 이게 불광동이죠. 대조동도 있고 불광동도 있는데 이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대조 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불광 5구역 있고 위에 또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위에 재건축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공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또 막 진행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불광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또 사업이 진행 중이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천역 인근의 역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또 행위 제한이 걸려 있고 또 구산역 이쪽에 보면 또 대조 1구역 바로 옆이죠.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고 거의 뭐 시하고 협의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들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고 향후에는 다 아파트가 될 구역이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일대가 전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오는 구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어차피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연신내역은 바로 GTX가 지나가죠. GTX A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신내역일 때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이 불광동 자체가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곳이다. 그러면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또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이런 곳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러면 어차피 매도도 못합니다. 작년 6월 29일이었죠. 29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어차피 보유할 수밖에 없다. 뭐 공공복합사업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 소유하시는 분들이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아파트에 다시 거주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구역이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 일대가 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무방하게 그 정도의 노후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의견이 뭉쳐가지고 동의서를 긋고 재개발을 진행시키려 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달성이 된다면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불광동 일대, 대조동 일대 이곳은 다
완전히 완벽하게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매도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시다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그리고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을 해제시켰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어떤 규제들이 얼마나 완화된다는 건지 그리고 시장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다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해제가 됐다고 발표가 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발표가 나서 부랴부랴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도 해제가 됐고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가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해제됨에 따라서 받는 혜택들이 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 석 달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한번 해제가 됐었습니다. 대구를 위시해서 조정 대상 지역 등 창원, 의창 뭐 이런 쪽이 해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제를 딱 해놓고 보니까 주택 가격 뭐 크게 흔들림이 없더라. 뭐 투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더라라고 해서 이번에 또 경기 침체도 맞물리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압축화가 되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도 실수요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갈아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고요. 여기 이제 해제되는 지역들을 보면 지방에 있던 조정 대상 지역들 노란 부분들이 다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다 해제가 됐고 일반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서울에는 보시면 이제 한 5군데죠.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요 3곳이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그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효과가 생길까? 내가 어떤 세금적인 혜택 부분이 있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세제, 정비사업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 와닿기 쉬운 게 바로 세제 부분과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이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세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요. 정비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탁 돼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해제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 좋은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할 때 거주 요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쉽잖아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받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꼭 거주할 필요는 없죠.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내가 꼭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2년 뒤면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그럼 분양권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분양권. 자, 내가 이제 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작년 9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 주택이 완공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고 주택을 취득합니다. 잔금을 치른다는 얘기죠. 우리 분양권은 주택수를 다른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희한하게도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랬었죠. 희한하게도 잔금을 칠 때 이게 주택이 되는 겁니다. 실제 주택은.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나중에 2년 동안 임대, 뭐 전세를 돌리든 월세를 돌리든 상관없이 2년 동안 보유만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2024년 10월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분양권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잔금을 치렀다, 취득을 했다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 적용이 됩니다. 조정에서 조정이면 예전에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다가 1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2년으로 바뀌었는데 이 중에 주택 한 채가 무조건 비조정, 그러니까 주택 두 채가 다 조정에 있으면 무조건 2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그런데 한 주택이
비조정이 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기간은 바로 3년이 적용이 됩니다.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울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난주부로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다음 달에 잔금을 취득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러가지고 분양권을 아파트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 주택, 신규 주택이 됐죠. 신규 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언제 동안? 3년 동안만 매도를 하게 되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종전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팔더라도 이게 2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를 했는 거니까 내가 살지 않더라도 보유를 했는 거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택도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다.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었는 거고 중요한 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더 오를 건데 다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양도세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갖고 있을 때 다 중과되죠. 근데 이게 배제가 된다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 일반과세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유예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연장이 되지 않고 5월 10일 이후로 딱 끊겼다. 그러면 조정지의 주택을 매도를 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를 더 내고요. 최대 세율이 지금 45%죠. 그러면 몇 프로가 됩니까? 바로 65%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뭐 70% 이상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30%가 중과되죠. 45%에 30%에서 75%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 지방소득세 하면 80% 이상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게 보면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한 채 더가 비조정 지역, 해제가 된 지역에 갖고 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할 때는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가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에 좋지 못한 물건들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부동산이 매도를 해야 될 물건인지 안 해야 될 물건인지 판단하는 때는 되게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조정지역의 2주택자 중에 1주택 그 중에 이제 1주택이죠. 해제 시에는 내년에 종부세가 일반과세 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계시면 지금 다주택자들 세율 엄청 높죠. 엄청 높은데 향후에 올해 말에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안이 있죠. 이 입법안이 통과가 되면 종부세 혜택은 굉장히 낮아질 텐데. 일반 세율로 다 통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게 통과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정 지역의 한 채 그리고 비조정 지역, 해제된 지역의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중과가 안 되고 일반과세라는 겁니다. 일반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세 채 이상 보유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짤 없이 그냥 중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올해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종부세법 개정안이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방의 한 채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두 주택자다 그러면 그때는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종부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섯 번째입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또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취득세 우리 아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한 채를 갖고 계시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인 그 순간부터 8%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조정 지역에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2주택이 되더라도 일반과세 1에서 3%의 일반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를 또 살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 때 조정지역 종전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년 이내에 조정주택 양도해야지만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아탈 때는 취득세도 중과가 배제를 시켜주는데 중과 배제를 어떻게 해서 시켜주느냐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세처럼 양도를 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종전지역의 소유자가 조정 해제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어차피 2주택 취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래 가액에 따라 가지고 1에서 3%만 내면 된다. 중과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혜택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신규 주택도
분양권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택수를 다른 주택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중과 여부가 되느냐, 중과 대상이 되느냐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잔금일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는 그냥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만 낸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후에 증여 취득 시 증여 취득세 있죠. 이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조정 지역의 한 채를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취득세가 한 12%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해제된 지역에 비규제 지역에 물건을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취득세는 3.5%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이지만 지방광역시 같은 좋은 물건을 또렷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증여를 하시는 게 실행을 하시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12% 낼 거를 3.5%만 내고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정비사업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고 나면 우리 인천도 그렇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이 많죠.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이 한 3가지 사항으로 해서 혜택들을 보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조합원 재건축 주택 공급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 2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일단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이 아니고 서울 인천에 투기과열지구였는데 해제가 됐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수도권이 아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대구다. 그러면 대구에 위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수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바뀌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나고 지위 양도가 안 됐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위 양도가 안 됐죠. 근데 이게 다 풀려가지고 언제 매도해도 상관없이 조합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죠. 이 5년 재당첨 제한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라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5년 재당첨 제한은. 그렇지만 결국에 서울에 똘똘한 것들은 다 서울에 있죠. 서울에 2채를 갖고 있다 하면 아직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 걸려있기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을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과 정비사업에 관련한 혜택들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래량은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거래량은 당연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조정이 되느냐.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다 걸렸는 게 2020년, 21년 굉장히 아파트 가격 많이 상승할 때 그때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됐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긴축을 해서 그래서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을 했는데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는 힘들다. 이런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돌아야지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한다. 주택 가격이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조정 대상 제한물이 찍는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상승하더라. 그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을 풀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같이 공급이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시장에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좀 조심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지역 완화로 인한 세금 혜택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비사업 부분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